안녕하세요. 손해평가사 에센스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그 두릅에 이어서 온주 밀감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할 텐데요. 감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감귤의 온주 밀감 같은 경우에는 음, 어떻게 보면은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좀 개념을 이해하고 나면은 굉장히 쉬운 품목 중에 하나다. 요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좀 온주 밀감의 좀 특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온주 밀감 하면은 이 세 가지 조사를 분류를 나눠 가지고 좀 세 가지 조사를 분류를 좀 나눠서 좀 숙지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어요. 자, 그 첫 번째가 수확전 과실 손해 조사. 그리고 두 번째가 과실 손해 조사죠. 과실 손해 조사. 그리고 세 번째가 동상에 특약에 가입한 경우 동상의 과실 손해 조사. 자, 요렇게 세 가지 조사로 좀 분류해 가지고 온주 밀감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자, 수확전 과실 손해 조사와 과실 손해 조사, 그리고 동상의 특약에 가입한 경우 동상의 과실 손해 조사, 이렇게 세 가지 조사인데, 요거를 좀 시기별로 분류를 해서 좀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온주 밀감 같은 경우에는. 자, 좀 보시면은 그 감귤 온주 밀감 같은 경우에는 그 보장 개시가 계약 체결일 24시죠. 그리고 보장 보장 종기가 이제 수확 종료 시점인데 12월 20일을 초과할 수가 없죠. 자, 이렇게 이제 이게 보통 약관의 보장 개시와 보장 종기인데, 그 온주 밀감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11월 중하순경부터 12월 초중순까지 수확을 해요. 보통 통상적으로 이 시기에 수확을 한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고, 그러면 이 시작하기 전에 피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확을 한다는 거는 열매가 수확할 정도로 여물었다는 뜻이고, 이 여물기 전 상태, 수확 전이죠. 여물기 전 상태, 수확 전. 이때 피해를 조사하는 게 수확 전 과실 손해 조사예요. 그리고 열매가 과실이 수확할 정도로 여물었을 상태의 조사를 실시하는 그것이 과실 손해 조사고, 이게 이제 수확 직전이 되겠죠. 그리고 동상의 특약에 가입을 하였을 때, 이제 동상의 특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월 21일, 보통 약관의 보장 종기인 20일 바로 다음 날인 12월 21일부터 2월 중순, 이듬해 2월 중순까지 이제 동상의 특약이 보장이 되는데, 이때가 이제 12월 21일부터 2월 중순까지 발생한, 그러니까 동상의 한정으로 이제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동상의 피해 한정으로. 요게 이제 동상의 과실 손해 조사다. 이제 요렇게 구분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수확 전 과실 손해 조사는 좀 수확할 정도로 열매가 여물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를 받은 상황일 때 나가서 조사하는 게 수확 전 과실 손해 조사고, 과실 손해 조사는 이제 열매가 수확할 정도로 여문 상태에서 나가서 조사를 하는 게 과실 손해 조사다. 그리고 이 온주 밀감의 보통 약관의 보장이 끝나고 나서 동상의 특약에 가입이 되었으면 그때 이제 12월 21일부터 2월 중순 사이에 발생한 동상의 이 하나의 재해에 대해서만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때 나가서 이제 조사를 하는 게 동상해로 피해를 입은 농지에 나가서 조사를 하는 것이 동상해 과실 손해 조사다. 이렇게 세 가지로 좀 구분을 해서 숙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온주 밀감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수확 전에 열매가 좀 여물지 않은 상태죠. 이제 열매가 맺히긴 맺혔는데 수확할 정도로 이제 여물지 않는 상태에서 나가서 하는 조사를 수확 전 과실 손해 조사라고 하는데, 자, 이때는 열매가 수확할 정도로 여물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또 온주 밀감 같은 경우에는 적과라는 것도 실시를 해요. 우리가 그 적과전 과수 사종에서 그 뭐 사과배, 당감, 떫은감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적과라는 작업을 실시하는데, 이 감귤 온주 밀감 같은 경우에는 적과를 실시하긴 하는데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건 아니에요. 의무적으로는 실시하는 게 아니고 계약자의 그런 성향에 따라서 그 계약자가 만약에 뭐 나는 수확을 좀 덜 하더라도 아주 상품성이 좋은, 뭐 크기도 딱 적당하고 뭐 당도도 아주 좋은 그런 품질 좋은 상태의 감귤을 온주 밀감을 수확을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를 갖고 있는 계약자 같은 경우에는 적과를 아주 확실하게 하겠죠. 왜냐하면 상품성이 좋은 과실만을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따버리는 작업을 아주 알맞게 실시를 할 텐데, 그렇지 않은 계약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계약자들은 적과를 하긴 할 텐데 그렇게 확실하게 실시를 하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온주 밀감 같은 경우에는 적과라는 작업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진 않는다. 이때는 아직 과실이 여물지 않은 상태고 이때는 이제 수확할 정도로 여문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때 적과를 실시하겠죠, 적과. 그럼 적과를 실시하면서 이때 이제 뭐 한 30% 피해, 50% 피해, 뭐 80% 피해, 뭐 요 정도 피해를 받은 과실들이 적과를 하면서 제거될 수도 있고 적과를 하고 나서 농지에 남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때는 이제 피해 구성 조사를 30%, 뭐 50%, 뭐 80%, 100% 요렇게 체계적으로 피해 구성 조사를 실시를 하는데, 이 수확 전 과실 손해 조사 같은 경우에는 100% 피해만 조사를 해요. 왜냐하면 이때 가가지고 이 뭐 한 30%, 50%, 80% 피해를 받은 과실들이 적과라는 작업을 통해서 제거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거된 작업을 어차피 적과라는 작업에 의해서 제거되는 과실은 이때 피해를 받든 안 받든 어쨌든 제거되는 과실이기 때문에 굳이 수확 전 과실 손해 조사에서 30%, 50%, 80%, 100% 이렇게 구분을 지어가지고 피해 구성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이때는 100% 피해만, 착과 과실도 오로지 100%, 그리고 낙과 같은 경우에는 보장하는 재해로 낙과가 발생되면 무조건 100%로 인정을 해준다. 대신에 뭐 병충해라든지 뭐 생리적 낙과 요런 걸로 인해서 뭐 피해가 발생한 거, 이런 거는 보장하지 않는 재해로 발생된 뭐 피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정상 과실로 분류를 해서 피해 구성 조사를 실시를 한다. 요렇게 알아두시고, 이제 동상해 과실 손해 조사 같은 경우에는 동상해 특정재해 하나인 그 동상해만 보장해 주기 때문에 이때에는 80%, 100% 요렇게만 분류를 해서 피해 구성 조사를 실시를 한다. 요렇게 좀 미리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분류로 나누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분류로 나누는 가장 큰 이유는 피해율을 산정하는 방식이 달라요. 피해율을 산정하는 방식이 1번, 2번, 3번이 다르다. 요렇게 좀 알아두시고, 자, 그럼 1번 같은 경우에는 100% 피해만 조사하니까 굉장히 간단하겠죠. 착과된 과실 중에 100% 피해 입은 과실, 그리고 보장하는 재해로 낙과된 과실, 요렇게만 피해 과실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1번 같은 경우에는, 자, 1번 수확 전 과실 손해 조사. 이거에 같은 경우에 피해 구성률은
이 피해 구성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존에 공부했던 종합과수의 피해 구성률 구하는 산식과 개념적으로 완전히 동일하다. 이제 기준 과실수로 나눠주는데, 기준 과실수라는 건 감귤 온주 밀감 같은 경우에도 뭐 표본 그 가입 면적의 온주 밀감 같은 경우는 이제 표본주를 다른 과수는 조사 대상 주수에 이제 비례해 가지고 표본주가 이제 몇 개를 선정할지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감귤 온주 밀감 같은 경우에는 가입 면적에 따라서 표본주를 선정한다. 몇 주를 할 건지 정한다. 그 표본주의 과실수가 기준 과실수가 돼요. 그러니까 피해를 받은 뭐 과실이건 정상 과실이건 전부 합쳐진 과실수가 기준 과실수다. 여기에다가 이제 피해를 받은 거는 수학 전 과실 손해조사는 100% 착과 피해랑 보장하는 재해로 발생한 피해 중에 100% 착과 피해, 그리고 보장하는 재해로 낙과가 발생되면 그거는 뭐 100%든 뭐 50%든 30%든 뭐 상관하지 않고, 낙과가 발생되면 보장하는 재해로 낙과가 발생되면 무조건 100% 피해로 인정을 해준다. 자, 낙과 피해 과실수. 자, 이렇게 해준 것이 피해 구성률이 돼요. 피해 구성률이 되는데, 우리가 과실손해 보장 같은 경우에는 미보상 비율을, 우리가 종합위험 수학감소 보장 방식 같은 경우에는 미보상 비율을 평년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 이 값에 곱하기 미보상 비율을 해줘서 미보상 감수량을 산정을 한 것을 피해율에 적용을 시켰었는데, 이 과실손해 보장 방식은 바로 다이렉트로 곱해준다 그랬죠. 이 피해 구성률에 곱하기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 이렇게 해주면은 수학전 과실손해조사의 피해율이 된다. 수학전 과실손해조사의 피해율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2번 과실손해조사. 이번에 과실손해조사는 과실이 온주밀감이 수확할 정도로 많이 여물었기 때문에 이때에는 피해 구성 조사를 30% 피해 플러스 50% 피해 플러스 80% 피해 플러스 100% 피해, 요렇게 다 나눠져 가지고 한다 그랬어요. 근데 요거는 등급 내외를 구분해 줘요. 등급 내 같은 경우에는 온전히 100% 다 인정을 해주는데, 등급 외 같은 경우에는 30% 플러스 50% 플러스 80% 플러스 100%에 0.5 반만 인정을 해줍니다. 피해를. 자, 여기에다가 이거를 이제 기준 과실수, 이 기준 과실수는 여기에 기준 과실수랑 동일한 개념이에요. 이렇게 해준 것이 피해 구성률이 된다. 자, 그러면 똑같이 이 피해 구성률에 곱하기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을 해주면 요것이 과실손해조사의 피해율이 된다. 자,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시험 문제 수학전 과실손해조사를 묻는 문제만 나오면은 요렇게 피해율을 구해서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부담금 요렇게 해주는 게 보험금이 돼요. 온주밀감회 같은 경우는. 이 손해액이라는 건 피해율에다가 가입금액을 곱해주면 손해액이 되고, 자기부담금은 가입금액의 자기부담 비율을 곱해주면 자기부담금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데, 자, 과실손해조사 같은 경우에도 똑같죠. 요것만 발생이 되었으면 요렇게 계산한 피해율에다가 가입금액을 곱해줘서 손해액을 산출하고, 가입금액의 자기부담 비율을 곱해줘서 자기부담금을 계산을 한 다음에 손해액에서 마이너스 자기부담금 요렇게 해주면은 요게 보험금이 되죠. 이렇게 각각 요것만 발생이 되었거나 요거 과실손해조사에서 요 피해만 발생이 되었을 때에는 보험금을 구하는 게 굉장히 간단해요. 이 등급 내외 구분은, 등급 내는 오로지 크기로만, 이제 등급 내에 구분하는 기준은 오로지 크기예요. 뭐 횡경이라 그래가지고 횡경이 이제 가로 지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감귤의 온주 밀감의
가로 지름. 요게 이제 49mm 미만이거나 71mm. 자, 요게 49mm 미만이거나 71mm 이상의 크기면은 횡경이 49mm 미만이거나, 그러니까 너무 작거나 71mm 이상이 너무 크면은 등급 외로 바로 분류가 돼요. 피해가 없어도 무조건 등급 외로 분류가 돼가지고 30% 피해형에 속하게 된다. 등급 외 30% 피해형에 속하게 된다. 그냥 크기만으로 이렇게 분류가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등급 내외 구분은 이렇게 하고, 등급 내는 이렇게 요 수학전 과실 손해조사 하듯이 그대로 30%, 50%, 80%, 100% 요렇게 계산을 해주고, 등급 외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계산한 거에 반만 인정해준다. 자, 이렇게 피해 구성률을 1 미보상 비율 한 값에 곱해주면 이제 이게 피율이 되고, 여기에다가 가입금액 곱하면 손해액이 되고, 자기부담 비율을 가입금액에 곱하면 자기부담금이 돼서 이렇게 하면 보험금이 되죠. 그러니까 과실 손해조사만 발생이 되면은 요렇게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문제는 수학전 과실 손해조사도 하고 과실 손해조사도 실시한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요거를 보면은 우리가 별표에 뭐 굉장히 복잡하게 길게 막 산식을 써놨어요. 이제 이거를 좀 간단하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수학전 과실 손해조사, 자 여기에 이제 피해율이 있겠죠. 이 피해율은 요거예요. 요거 피해 구성률 곱하기 1 미보상 비율.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수학전 과실 손해조사도 실시를 하고 과실 손해조사도 실시를 했어요. 자, 이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미보상 비율을 여기에다가 나눠주면 1 미보상 비율 이렇게 나눠주면 요 피해 구성률만 남겠죠. 요게 없어지면서 이 피해 구성률만 남을 텐데, 이 피해 구성률을 A라고 하고, 자 과실손해조사 같은 경우에 피해율은 똑같죠. 뭐 피해 구성률 구하는 방법만 다르고, 뭐 이 피해율을 산정하는 이 개념은 똑같죠. 자, 1 미보상 비율. 자, 이 똑같이 1 미보상 비율을 양쪽 변에 해줘서 1 미보상 비율을 양쪽 변으로 해줘서 여기 없어지고, 요 1 미보상 비율을 피해율의 값에 나눠준 값을 B라고 했을 때 이 피해 구성률만 남겠죠. 1 미보상 비율로 피해율을 나눠주면은 두 개 다 이 피해 구성률만 남겠죠. 자, 그러면은 수학전 과실 손해조사도 실시를 하고 과실 손해조사도 실시한 케이스의 피해율은, 자, 피해율은 어떻게 구하냐. 일단 A가 발생이 됐어요. 그럼 A가 들어가겠죠. A 플러스 피해 구성률이 들어갈 것이고, 1 A 1 A라는 거는 피해 받은 거에서 제외된, 그러니까 보험의 목적이 다시 설정이 된 거예요. 이 수학 전에 피해 받은 것을 제외시킨 새로운 보험 목적이 설정이 된 거예요. 여기다가 곱하기 과실손해조사의 피해 구성률 곱하기 B를 해주는 거예요. 새로운 보험 목적의 피해 구성률을 곱해주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1 수학전 과실손해조사, 그리고 과실손해조사를 실시하면서 뭐 그 미보상 비율이 발생이 되었다면 그 중에 가장 큰 미보상 비율을 한 번을 적용을 시켜주는 거예요. 미보상 비율. 자, 이게 개념적으로 이해 가시죠? 이 수학전 과실손해조사와 과실손해조사가 동시에 발생이 되었다. 그러니까 수학 전에도 피해를 받았고, 원래 이론서의 내용대로면 수학 전에는 열매가 여물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100% 피해 과실만 이제 피해율로 인정을 해주는데, 저가라는 작업을 실시하면서 뭐 30%, 50%, 80% 피해를 받은 과실도 저가를 하고 나서
보험 목적에 포함될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 그것도 이제 피해로 인정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론서에는 수확 전 과실 손해조사 건은 추후 과실 손해조사를 실시한다라고 적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두 가지가 동시에 발생이 되었을 때 피해율은 이 A라는 값은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을 나눠준 피해율에다가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을 나눠줘서 이 피해 구성률만 남겨준 이 피해 구성률을 A라고 했을 때 이 A라는 값에 플러스 1 마이너스 A라는 건 이미 피해 보상을 해준 거를 제외시킨 새로운 보험 목적이라 그랬죠. 새로운 보험 목적에 B 이제 또 피해가 발생한 거예요. 또 피해가 발생이 되었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기존에 피해로 인정해주지 않았던 30%, 50%, 80% 이런 과실들의 피해 구성률을 곱해줘서 피해를 잡아주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수확 전과 과실 손해조사, 수확 전 과실 손해조사와 과실 손해조사에서 발생된 미보상 비율 중 가장 큰 미보상 비율을 곱해줘서 최종적으로 피해율을 계산을 한다. 이게 온주 밀감의 피해율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자, 보험금은 우리가 통성적으로 가입금액 곱하기 뭐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 이렇게 보험금을 산정을 하는데 온주 밀감 같은 경우에는 보험금이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부담금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손자 방식이라는 거. 손자 방식인데 어차피 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이렇게 해준 값이 손해액이 되는 거고 가입금액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 해준 것이 자기부담금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개념적으로는 동일한데 온주 밀감 같은 경우에는 손자 방식이다. 뭐 요렇게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요렇게 요게다가 손해액을 구하고 자기부담금을 구해서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해주면 요게 이제 온주 밀감의 보험금이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온주 밀감에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이 피해율인데, 피해율은 수확 전 과실 손해조사와 과실 손해조사가 같이 이제 이루어졌을 때에는 수확 전 과실 손해조사의 피해 구성률, 여기에다가 플러스 1-A라는 거는 보험의 목적이 이제 재설정됐다는 거죠. 기존에 피해를 받았던 건 제외시키고, 기존에 피해를 받았던 거는 어차피 보상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걸 제외시키고 이제 정상이라고 인정을 했던 그런 보험의 목적에 대해서 새로운 과실손해조사에서 이제 그 계산된 피해 구성률인 B를 곱해줘가지고 새로운 피해를 잡아주는 거죠. 거기에다가 미보상 비율을 가장 큰 값을 한번 곱해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수확 전 과실손해조사와 과실손해조사가 같이 발생이 된 케이스에 대한 피해율을 구하는 개념은 이렇게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별표에 나와 있는 거는 이걸 다 풀어 적어놔가지고 처음 보면은 뭔 소리인지 이해하기가 좀 많이 힘듭니다.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온주 밀감 같은 경우에는 수확 전 과실손해조사와 뭐 과실손해조사가 독립적으로 한 케이스만 발생이 되었을 때는 문제풀이가 굉장히 간단해요. 뭐 피해 구성만 해주면 되니까. 그런데 이렇게 두 가지가 동시에 같이 발생이 된 경우에는 좀 어떻게 보면은 약간 꼬아서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알아두면 굉장히 쉽게 풀이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상의 특약 같은 경우에는 동상의 피해에 대한 피해율은 여기 이 자료를 좀 읽어보면서 나중에 마지막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온주 밀감에 들어가기 직전에 여러분들이 좀 숙지를 해줘야 되는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좀 설명을 드렸고요.